안녕하세요. 1번지 부동산TV 오동원입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부동산을 재미있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방송,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7년을 검토해보고 미래 3년을 예상해보는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값 왜 오를까요?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뻔한 거 말고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은 규제만 없다면 스스로 오릅니다. 자,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든 월세든 1년에 5% 이상 임대가를 올리지 못하게 정해놨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임대가 상승은 5%를 훨씬 더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5% 이상이 오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은행 금리 어떻습니까? 한참 떨어지죠? 2%도 안 될 겁니다.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5년 동안 타던 차가 낡아서 새 차를 구입하러 대리점에 갔습니다. 대리점에는 기대했던 신차가 없고 5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저 차를 새 차라고 준다면 구입할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와 상품성 두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최근 아파트 트렌드는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장점을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두 번째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평수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키즈카페, 워터파크, 최근엔 조식 서비스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구도심 안에 지어지다 보니 기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결국 생활이 편합니다. 이런 아파트 당연히 몰리지 않을까요? 몰리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되어지기 마련입니다. 헌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부 새 거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매매가를 좌우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사면 되나요? 아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아파트 값의 변화를 알려면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공급량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런 신축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양가를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쭉 올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전부 기억이 나시겠지만 과거에 최고 분양가를 달렸던 아파트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2014년도에 남구 봉선동 제1풍경채 아파트 평당 1110만원, 2016년도 서구 광천동 호반 서밋플레이스 평당 1250만원, 2017년도 서구 화정동 화정 엘리체 평당 1270만원, 2018년도 서구 마륵동 양우 내안에 평당 1260만원, 2019년도 서구 농성동 빌리브 트레비체 평당 2390만원, 또한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평당 1650만원. 자, 이 정도입니다. 또한 신축과 구축의 비교를 위해서 적당한 구축 아파트를 선정해 봤는데요.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 팰리스빌 가격을 평당으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자, 2011년 종원 팰리스빌 평당 가격은 540만원 정도 됐고요. 2011년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은 약 700만원 정도 되어서 33평 기준이라면 약 5,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현재 2019년 종원 팰리스빌 평당 가격은 815
5만원이고 2019년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은 1450만원이라서 이제 33평 기준으로 하면 약 2억원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파트 값 매년 5%씩 오르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종원 팰리스빌 평당 540만원을 매년 5%씩 복리로 계산하자면 2019년도에는 평당 800만원 나왔으니 헌아파트인 종원 팰리스빌도 결국 매년 5%씩 오른 게 실제 맞고요. 2011년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은 700만원이었는데 매년 5%씩 복리로 계산하면 2019년도에는 평당 1050만원인데요. 하지만 현재 2019년도 평균 가격은 평당 1450만원이니 결국 매년 5% 이상 오름폭이 되었습니다. 결국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이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신축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물량이 많으면 금액도 변동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급량과 입주량을 분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택지지구내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택지 내 아파트 공급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별로 알아보자면 광산구는 수안지구, 하남 2지구, 하남 3지구, 선운지구가 있었고요. 남구는 효천 1지구, 효천 2지구, 동구는 월남지구, 용산지구, 북구는 첨단 2지구, 서구는 없었네요. 택지지구 내 아파트는 한꺼번에 입주하다 보니 입주 때 사실 진통이 좀 있었고요. 그 후로 공급되어지는 아파트의 흐름은 2012년엔 서구 화정동 현대 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는 남구 백운동 현대 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했고요. 2016년도엔 광산구 쌍암동 첨단 대라수를 시작으로 8년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했고 2017년도엔 동구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2019년도까지도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고요. 차후 내년에는 2020년엔 공원 일몰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와서 참 쉽죠? 이렇게 매년 5천에서 15,000세대가 분양 공급되었고요. 매년 5천에서 13,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올해 2019년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13,000세대가 입주하면서 택지 내 아파트, 다시 말하면 효천 1지구라든가 용산지구는 직격탄을 맞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84타입 33평형의 전세가가 1억 8천만원까지 떨어지다 보니 갭 투자를 하려던 분들은 매우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다행히 KB 시세가가 현재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로 나오다 보니 그 갭 투자 하시려는 분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월세 물건으로 전환되다 보니 다시 전세가 제자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택지 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84타입 33평형 기준으로 2억 2천에서 2억 5천까지 나와서요. 별 타격은 없고요. 앞으로 2020년에도 약 12,000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 구축 아파트를 팔고 신축으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신축 분양 공급을 하고 2년에서 2년 반이 지나면 입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달아 반복되겠죠. 신축 분양 공급이 일정하다면 입주량도 일정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갑작스러운 매매가 변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계속 변동되게 되고요. 입주량도 적었다 많았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분양하고 2년 후 입주를 하고 다음에 입주 물량이 적어져 버리면 많은 수요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매매가에 맞춰서 신축 분양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 결국 계속적인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이 일정하지 않는다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쉽죠? 자, 보세요. 입주 물량이 적었던 2013년, 2015년, 또 2018년, 그 다음 해인 2014년, 2016년, 또 2019년에는 자연스럽게 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분양가도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옵니다. 입주 물량 많고 고분양가 나온 후에 신축 입주 물량이 적어진다면 금액은 다시 올라가죠. 맞습니다. 2021년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팍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쯤 되면 분양가, 분양 물량,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은 감이 잡히시죠?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구축 아파트는 서구 구모동, 종원 팰리스빌 평당가를 나타내고요.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남구 주월동, 제석산 호반 힐하임 평당 가격이고요. 또한 최근 평당 가격과 비교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상향 보이시죠? 자, 완만한 곡선은 구축 서구 구모동 종원 팰리스빌이고요. 자, 급한 곡선은 최근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와 방금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죠. 자, 완만한 곡선이 따라가는 게 좋으신가요? 급한 곡선이 따라가는 게 좋으신가요? 이왕이면 나는 이쪽에 타고 싶은 게 맞겠죠. 오늘 한 공부의 쐐기를 박아 볼까요? 최근 광주는 서구를 중심으로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평당 1650만원, 서구 농성동 빌리브 트레비체 평당 2350만원, 남구 봉선동 남양유툰 MVG 평당 2000만원 이상의 엄청난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가요?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엄청난 분양가는 안 나올 듯 한데요. 자, 이렇게 한다고 뭔가 해결이 될까요? 자, 이제 결론 다 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광산구, 남구, 서구,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산구, 남구, 서구인데 반해 정작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북구, 동구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사는 신축 공급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축 물량의 입주량이 부족하게 되어서 다시 매매가가 상승되어질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세대가 공급하고 나서 입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다시금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매매가가 형성되어 한꺼번에 내려갈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빅그린 완성차 공장, 에너지밸리,
한정 공대들이 생겨나서 직장이 계속 늘어나고요. 네 번째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으로 현금이 시중에 풀려서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자, 이런 노래만 부르면 새집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첨 확률이 너무 낮거나 주택이 있으시다면 적당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청약도 어렵고 프리미엄도 주기 싫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청약 통장도 없고요. 프리미엄도 주기 싫고요. 당장 분양받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마지막으로 8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해 보는 것도 최후의 방법이 되겠죠.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신축 아파트를 전문으로 영업하는 부동산 사무실 꼭 찾아가 봐야겠지요. 자, 여기까지 1번지 부동산 TV 재밌었나요? 신축 아파트에 관한 모든 것 여기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광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연구소 오동훈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